지산도원 도반님, 지산도원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에 제가 새로 쓴 책, 이 책 주역과 생명학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산도원 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책 소개와 목차를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제가 출간했던 책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과학 서적이죠. 뭐 사회적 경제, 뭐 사회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기업론에 관한 책들로 그 사회과학 분야를 썼는데, 이 책은 사회과학 분야가 아니고 이제 인문학 책입니다. 인문학 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역을 생명학이라는 관점, 생명 관점에서 그 조명을 해본 책입니다. 이게 주역과 관련된 책이지만 주역 64개 괴풀이가 아니고요. 그 주역을 구성하고 있는 그 역경의 64개 하고 역전의 12개 담긴 그 역학 철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역이 이제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라는 건 제가 주역의 기초이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한 점술서이기도 하지만, 점술서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또 통찰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직시하고 또 바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와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제 경전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사회나 국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고 좋은 것은 또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지혜서이죠.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요, 역경과 역전이 담고 있는 이 가치 체계를 세계관이라는 것으로 제가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우주관, 생명관, 이간관, 그리고 생태관, 윤리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제 결론에서 그러면 이 주역이 담고 있는 이 세계관을 통해서 무엇을 제시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한반도와 한국인의 미래를 위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찾기 위한 가치담론으로 공생적 복지국가라는 것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적 복지국가는 공생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생물학 개념인데요. 이 공생적 복지국가를 선토피아라는 용어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선토피아는 한자의 신선선자와 이상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영어의 유토피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선토피아는 완벽한 어떤 인간의 공동체가 되기 전에 지향하는,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지향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생적 복지국가를 이제 선토피아라는 단어 개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주역의 세계관은, 여기 담고 있는 주역의 세계관은, 이 역학적 사유를 통해서 밝혀질 수가 있죠. 그 역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역학이 담고 있는, 역경과 역전에 담겨 있는 그 역도, 또 역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바라보는 이제 사유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역학적 사유를 미국의, 그 수학자이자 또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방법론하고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기본 출발은 이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이제 커다란 생명의 총체로 봅니다. 그래서 우주는 양과 음의 조화 그리고 변화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만물이 생성하고 또 성장하고 또 소멸하고 하는 이제 어떤 변화와 움직임으로써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원리와 가치를 이제 강조하죠. 주역에서의 역은 이제 변화와 움직임입니다. 변화와 움직임. 그 변화와 움직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변화와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괴와 효가 되겠는데, 그래서 괴와 효를 통해서 이 주역이 담고 있는 세상 모든 우주 삼라만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그 일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도
변화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괴와 효로 이제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역의 괴와 효의 변화를 통한 괴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이나 또 지금의 상황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2023년 대한민국과 또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혼란하죠. 10년 전이 2014년에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목숨을 잃는 이제 참사를 겪었는데, 그리고 3년 전에 부산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서 또 사망하는 그런데 또 참사도 겪고, 올해 또 7월 그 집중 폭우로 인해서 그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이제 그런 참사를 겪었는데, 여전히 한국은 이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재난 대응 체계가 있고 매뉴얼도 있지만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연재난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그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인재 사고까지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그래서 한국은 재난과 위기에 대한 그 대응 시스템이 거의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도 문제이고 그 재난 대응을 맡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또 사건이 지나면 책임자만 이제 체별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기억에서 잊혀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재난 대응 체계가 무능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 각자가 어떤 자연 재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재 사고, 뭐 요즘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나면 알아서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연재난을 당하면 알아서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런 흉기 난동범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으면 알아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흉기 난동범하고 싸워서 제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위기사회, 위험사회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 한국 사회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2014년부터 시작된 거죠. 2014년부터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이런 재난 대응, 국민들의 그 목숨과 국민들의 어떤 안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제일 책임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결국 2014년부터 대한민국이 안에서 그 썩어가고 있는 고름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는 거죠. 지금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그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오면 또 끝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준비도 부실하고 운영도 부실하죠. 그 전북 부안 새만금 매립지에서 열리고 있는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결국 이제 파행으로 이제 그 파행을 계속 거듭되다가 결국 이제 조기 종료됐죠. 뭐 태풍도 오고 그래서 근데 이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를 보면서 참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참 이 자괴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제가 지난 5월 초에 군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 이제 학회가 있어서 군산에 내려갔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새만금 그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그 새만금 매립지 옆을 가게 됐습니다. 근처에서 식당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여름에 그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을까? 숲풀도 하나도 없고 나무도 하나도 없고 뻘밭이라서 혹시 비라도 많이 오면은 굉장히 질퍽거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부실 운영으로 이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거죠. 뭐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폭염이 내리쬐는데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뭐 화장실도 부족하고, 뭐 에어컨은 작동도 안 하고, 뭐 열사병으로 환자가 쏟아져 나오고, 너무 뭐 시설도 부족하고,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데다가 거기다 이제 그 메인 센터 건물은 또 내년이나 착공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도 참가자들이 큰 사고 없이 잘 끝나고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를 개최하고 준비한 이 정치권이나 또는 지자체가 진짜 진정으로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진짜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았을까? 신문을 찾아보니까 2015년 9월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제 국내에서 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열기 위해서 이제 국내 후보지 2곳을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하고 이제 전북 부안이었는데, 전라북도 부안이었는데, 원래 이제 전북 부안의 그 새만금이 아니라, 무주군에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무주군에 있는 그 태권도원하고, 구촌동 야영장을 추천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이 새만금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직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새만금으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2016년 3월에 이제 국제대회로 승인이 돼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매립이 된 건 202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이렇게 늦다 보니까 결국 올해 돼서도 제대로 건물 하나 메인 센터 건물 하나 짓지도 못하고 이제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면서 이제 이런 이제 파국을 맞게 된 거죠. 이제 이런 파국을 맞으니까 지금 서로 또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이 파행과 이 문제는 결국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인 책임은 전라북도가 져야 되겠죠. 참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중심의 축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가 결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계기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명 전환기라고 하죠. 시대적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전환기에 이 주역은 그 미래지향의 세계관, 또 미래지향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긴,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주역과 생명학을 통해서 한반도와 한국인의 미래로서의 공생적 복지국가와 선토피아라는 이제 가치 담론을 결론으로 제시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좀 찾아야 된다. 이 새로운 역사를 찾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한국 역사가 5,000년 이어오면서 이 선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토피아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 특히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고조선이 실제로 중국의 함나라와 많은 어떤 이 군사적, 정치적 대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역사서 사마천이 쓴 사기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나온 역사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 고조선의 역사를 부인한 식민사학파의 영향을 받은 강단사학자들이 이 단군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성, 이건 신화가 아니거든요. 단군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 사화입니다. 역사의 이야기고 역사 콘텐츠예요. 이거를 자꾸 부정을 하고 스스로 우리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역사 뺏기에 우리 스스로가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이런 부실한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 역사적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사를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다 보니 결국 이런 부실한 국가 운영의 모든 피해가 국민으로 가는 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2014년에서 2025년 1000명의 시간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실방을 할 때 이게 종종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올해가 2023년 개묘년이죠. 2023년 개묘년. 2014년부터 2025년 12년 동안 굉장히 큰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중에서도 2017년부터 2023년 7년 동안은 거의 대혼란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3년
엄청난 사건이 많이 일어났죠. 정말 혼란입니다. 그동안 겪지도 못했던 엄청난 혼란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까지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지금 2024년 내년이 이제 갑진년인데요. 이 7년의 대환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은 별난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별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변이 일어나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2024년 갑진년은 아마 7년이 지난 이후에 최고로 가장 혼란스러운 해가 될 거다. 별난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또 인재사고도 엄청나게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아무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혼란에 빠지는 것은 무능한 정치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깨어져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정치인들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는 진영 논리나 편협된 사고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역과 생명학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지금의 한국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